그리고 오늘 이제 민동기 기자님을 모신 이유는 네. 저희가 대한뉴스의 취지가 기성 미디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미디어 때문에 기성 미디어 때문에 네. 혼돈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바른 길로 그렇죠. 인도를 해드리자라는 네. 거잖아요. 거기에 민동기 기자님처럼 제격이신 분은 없다. 왜 잘못된 언론인으로 나오신 건가요? 그럼 아니 뜯어 고쳐야 될 아, 제가 봤을 때 얼굴로. 정준희 교수님이 어느 정도 좀 메이드한 줄 알았는데 정준희 교수님 옆에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나를 제정신으로 놓고 싶으면 정준희 교수님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사실 민 기자님이 여기서 이런 푸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삶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 아 이런 분위기 좋아요.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 뚜껑 얘기 그만해. 아니 쓰지도 않은 분한테 이렇게 뚜껑 얘기를 해. 민동기 기자님이 네. 미디어 오늘 국장을 2번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진짜요? 국장님이에요? 거의 앞다 따위가 이런 대접을 그럴 분이 아니에요. 자, 민 기자님 정식으로 국장님이셨구나. 자기 소개를 우리 시청자분 처음 접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동기라고 하고요. 네. 국장을 미디어를 포함해서 국장만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이야. 미디어 오늘 2번 하셨고 네. 또 미디어스에서도 라고 했고요. 하셨구나. 그리고 PD 저널에서도 했습니다. 여기 옮겨 다니시는 이유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게. 사실 좀 이상한데. 사실 그 언론사에서 국장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 검찰로 따지면 총장급이죠. 우리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국장은 하늘이 내리는 인물이다. 그 정도 대우를 받았던 분이에요, 사실은. 정말요? 진짜요, 진심으로. 그런 분이 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네. 그런 시대는 갔어요, 이제. 아니 본인이 권위를 안 챙기는데 왜 형이 그래? 괜찮대잖아 본인이. 괜찮은데. 괜찮으면 됐지 뭘.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사는 분도 있긴 해. 윤모 총장처럼. 아니 그분은 그래서 헤매잖아요, 그 사람.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발발 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밟혀 문제는. 근데 하여튼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고발 사주 의혹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속지 말자. 그들에게 속지 말자. 나오는 얘기들이 제목을 이런 정도로 뽑았으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물타기에 속지 않는 법. 물타기에 속지 않는 법. 그럼 저 피디님 제목 좀 바꿔주세요. 아니 그냥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나가도 돼. 밑에 한 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타기에 속지 않는 법.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하실 건 지금까지 나온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화요일을 헤맸냐면 딱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나온 게 뭐냐면 대검에서 검찰에서 고발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게 손준성을 통해서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이 됐다. 그렇다. 그것까지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실제 그 고발장하고 똑같은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도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서 작성한 고발장. 이 세 개의 고발장이 사실상 똑같다. 근데 이게 자꾸 중간에 다른 데로 헷갈리고. 네가 중간에 또 지금 얘기를 하잖아. 들어봐. 그리고 마지막 정리가 안 알았어. 끝났어. 그래. 해. 거기서 해. 이 제보자 조성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롭게 나온 건 이거야. 조성원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웅 당시 후보가 전달하면서 이걸 반드시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제출하라 그랬다라고 했는데 어제 실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한 미래통합도 전달한 사람이 그 변호사가 자기는 일반적으로 이 변호사들이 고발장 고소장을 대리 작성을 해주면서 대검 수신으로 적는 경우가 없거든. 왜냐면 대검에 고발장 접수하는 데가 아니야. 그렇죠. 정치인들이나 가서 이렇게 카메라 잡히려고 우리 대검 갑니다 하고 고발장 크게 써가지고 크다랗게 써가지고 가는 거지. 들고 가는 거. 접수도 안 받아줘. 가면 뭐 지검에 가세요 아니면 경찰서 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보내는데 당에서 그걸 대검으로 바꿔서 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조성원 씨가 얘기한 부분이 맞다라는 게 그거 입증이 된 거야.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해야 될 거는 고발장이 3개. 손준성으로부터 나온 고발장이 있고 이게 물증으로 드러난 게 미래통합당에서 가지고 있던 고발장이 있었고 실제 제출된 고발장인데 3개가 똑같다. 그럼 분명히 이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나머지는 다 사실 물타기인 거야. 근데 지금 다 물타기밖에 없잖아. 물타기만 나온 거야. 거기서 네. 어제 JTBC가 하나 더 이제 맞아요. 확인을 해줬죠. 네네네. 그 최강욱 고발장 지난해 4월 8일 그 최강욱 고발장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들어온 게 맞다. 이게 미래통합당 관계자 발로 JTBC 기자가 확인을 해서 어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은 이게 국민의힘 당에서 그렇죠. 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명백한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누가 그걸 돌렸냐. 그렇죠. 조성은 씨는 자기는 제공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안 남은 거고 네. 그거를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걸 수사하면 되고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를 시작을 했거든. 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했거든. 그럼 뭐가 이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하냐면 검찰 내부에서 누가 작성하고 관여를 했냐는 거기서 중앙지검에서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검찰 내부 자료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판결문을 긁어다 쓰는데 킥스에서 누가 이걸 로그인해서 봤을까. 그리고 작성도 한두 사람이 한 것 같지 않은데 킥스가 먼저 얘기해줘야죠. 킥스는 이 검찰 내부 전산망이고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뭐 판결문이라든가 검찰의 공소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껴쓰기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을 모아놓은 건데 거기 이제 뭐 정과 거의 없다 정과 요즘 뭐 몇 건이나 되지 이런 거 저희도 거기 사는데 경범죄밖에 없어. 어? 경범죄밖에 없다고. 경범죄 주차 금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그건 범죄 아니야. 범죄가 아닙니다. 고성방가, 너 법대 나왔다며. 노상방뇨 뭐 이런 거 좀 있어. 구속당한 적 없습니다. 얘가 네.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보통 이게 그 미국 영화에 보면 네. 이 사람이 깨끗하다는 표현을 쓸 때 파킹 티켓, 주차 티켓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경력으로 범죄 경력을 안 넣어. 아 그래? 그럼 나 넌 법적으로 아니야? 깨끗해. 나 깨끗한. I'm clean. 오케이. 하여튼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간명한데 온갖 잡탕들이 들어오니까 막 박지원이 나오고 뭐 지금 지난해 뭐 4월에 성명불상에 나온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나오고 있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국정원장 나오고 뭐 종편에서는 쫙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나고 몇 월 며칠 날 건나고 이러니까 보고 읽다가 사람들이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게요. 지금 소위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조성은 제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제 얘기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뉴이저에서 조성은 씨가 나왔잖아요. 네. 자기는 이것만 밝히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뭘 할 생각이 없다. 자기는 처음부터 밝히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어찌저찌해서 밝히게 됐는데 난 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 여기에 대한 사실만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죠 기자님. 그렇죠. 끝났죠. 네. 요즘 근데 나가시는 방송도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나가는 방송에서는 네. 저는 그나마 괜찮은 방송에 나가서 네. 할 얘기를 다 하고 오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성 언론들은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요. 네. 반대쪽 얘기를 또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반대쪽 얘기라고 전해지는 게 너무 물타기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 지금 양 변호사님이 얘기한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의 핵심이고 심지어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그 고발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초안을 작성한 그 검사 네. 그게 누군지까지 특정해서 지금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검 감찰부가 끝난 거죠 뭐. 상당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거의 다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이제 중앙지검 수사 들어가고 대검 감찰부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올 텐데 문제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방송에서 나갈 때 네.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박지원 원장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브리핑도 하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또 소개를 해줘야 돼요. 너무 큰 이슈니까. 그렇죠. 계속 기사가 그러다 나오고. 보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저야 이제 이렇게 이슈라든가 이런 걸 쭉 팔로잉하면서 아 이건 격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 명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언론 소비자에 제일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면 나 요즘에 나 왜 이렇게 시사 뉴스 많이 봐? 나 영화 유튜버야 시사 유튜버야. 어쨌건 시사 뉴스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처음에 그 핵심에서 비껴나간 얘기들만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네. 핵심이 너무 단순하니까 단순하고 명백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잔가지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야. 대표적인 속임수가 뭐냐면 이 개월수, 월수 이 일이 벌어진 거는 지난해 4월이고 네. 공개가 된 건 올해 9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 공작이라고 엮으면서 4월에 이게 저 문건이 건너갔는데 9월에 발표가 됐고 7월에 처음 제보가 있었고 아 중간에 1년 뛰어버리는구나 그냥. 8월에 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 취임한 게 7월 29일이에요. 네. 지난해 7월 29일이에요. 지난해 7월 29일이고 네. 지난해 7월 29일 날
이 발표되기 직전에 MBC 뉴스회전 제 빅코너에서 네. 빅코너에서 출연을 대기 중이어서 저랑 같이 대기 중이었고 작가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이 깜짝 소식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셨어. 그리고 그냥 축하드린다고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뉴스회전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앵커도 국정원장 지명됐던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명됐다는 얘기가 깜짝 뉴스였구나. 그리고 그 직전까지 뭐 했냐면 이제 나도 그렇지만 최영일 평론가도 이제 정치 평론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만나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안 하고 이제 너 뭐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그랬더니 영일 형이 저랑 같이 유튜브나 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 진짜 영일이 형 답답. 저랑 같이 유튜브나 하시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정원장 지명이 된 거야. 영일 형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본인 유튜브에 안 나온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거야. 4월, 7월, 8월이라고 하는 게 막 섞여 있는데 네. 사실 타임라인 나오는 뉴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박지원 원장 본인도 국정원장 될지 모르고 몰랐다. 있었는데 무슨 정치 공작을 하냐고. 그게 자꾸 그 1년 건너뛰는 기술도 참 신박하다잉.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짜 웃기는 건데 4월, 9월 막 이러니까 근간에 있었던 일 같잖아. 그렇죠. 근데 작년 4월이거든. 작년 4월이야. 올해 9월인 거고. 야. 그리고 이 잔기술 대박이다 진짜. 어제 정말 대박이었던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를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말문을 막히게 하고 말을 못 하겠던 건 뭐냐면 너무 당당하게들 나오니까. 죄송한데요. 좀 기억하는 게 걸렸어요. 댓글 나오잖아 뒤에 뭐 기억하냐고. 이런 리버럴한 방송 아주 좋아요. 그냥 지나가 기억하니까 더 뭐 이상한 야구 아니 있어 근데 보이잖아. 본인도 봐봐 저기다가 지금 적어놨잖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희 방송에 그 PD님이 지나가면서 저희 모니터에 저 뒤로 잠시 지나갈 텐데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안 보이게 지나가든가. 시청자들도 다 보는데. 뭐가 들쑥들쑥. 내 발로 기억하는 거야. 뭐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다음에 어제 저는 제일 대박이 김기현 원내대표. 그럼 막가파 아닙니까? 공익제보래. 잠깐만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시사뉴스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판사 출신의 의원이고 울산시장도 지내신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건 공익제보고 공익제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최강욱 대표 지금 유죄처벌도 받지 않았냐. 표창장을 줘야 된다. 표창장 받으면 좆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표창장 먹고 무서운 게 어딨어. 너 좆대 봐라 이거 아니야 지금? 다른 표현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뒤로 들었겠지. 막가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공세를 피거나 뭐 정치 공세를 할 때도 최소한의 어떤 윤리 의식과 이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발언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처럼 뭐가 문제인데? 아니 범죄인데 내가 봐도 저거 범죄인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반박을 하기가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게 내가 화요일 날 겪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게 제가 화요일 날 딱 이 상태였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 나올 게 아닌데 왜들 이러지? 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조폭이 사람 연장질 해놓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쑤셨어. 그게 뭐가 문제야? 지가 백가죽이 튼튼했으면 괜찮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 말문이 막히지. 내가 그대로 제안한 거야. 어떻게 받아줘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변호사인 저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내부 고발을 뜻합니다. 그렇죠. 내부 고발이기 때문에 신원 보호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내부 고발자가 아니잖아. 이게 나오려면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서서 그렇지. 그러면 내부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공익제보가 되는 건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왜 고발을 해요? 네. 그냥 지가 수사하면 되지. 그렇지 인지 수사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공익제보란 말을 듣는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지? 저 양반 판사분인데? 그걸 노리는 걸 거예요. 그 양반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먹힌다는 게 지금 되게 화가 났던 네. 거죠. 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미 나오잖아. 정말 충격적이게도 정치 공작으로 믿는 분들이 40%가 넘어요. 아니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융단 폭격을 때려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양 변호사님이나 저나 네. 거의 없다님은 네. 뭐야? 뭔 이 개소리야.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적어도 이걸 보도한 언론은 그게 왜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저렇게 변호사들도 많고요. 전화 걸어가지고 아 그럼. 저게 맞는 얘기예요라고 해가지고 그쵸.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따옴표로 내보내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안 자체를 처음부터 팔로잉이 안 돼 있는 시민들은 네. 그런가 보다. 무슨 문제 없나 보다. 원래 이렇게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 진짜. 보네. 제목 보고 공익제보. 공익제보네. 네. 왜 저 사람 이렇게- 판사 있다며 이렇게 해버린 그 거야.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면 공익제보인데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보니까 조성원제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진짜 공작 아니야? 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정말 교묘하게 이건 좀 박지원 원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네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네. 굉장히 정치 구단에 노예하고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네. 뭔가 좀 공작과 이런 이미지도 네. 분명히 있어요. 아 그거는 정치 구단하고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계속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아쉽지만 네.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도 분명해요. 아니 그 딱 답이 나와요.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고발장 3개. 검찰에서 만들어진 고발장, 미래통합당에서 건너갔던 고발장, 그리고 실제 검찰이 접수된 고발장이 사실상 똑같다는 거. 이거 좀 더 이건 흔들리지 않은 한 줄 요약을 해볼 수 없을까? 한 줄 요약. 이 정도 압축적으로 하면 됐지. 가만히 있어봐. 몰고 가잖아 지금. 한 줄로 줄일 수 없을까? 더 간단하게. 남한테 얘기해 줘야 되잖아. 아니 더 이상 한 줄. 이것도 정리가 안 한 돼. 줄 아니야. 그 두 줄이잖아. 한 줄로 정리해 보라고.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어. 그건 한 문장 뭐 단어고 그거는 문장까지 늘어나도 돼. 그러면 아, 딱 그만. 아니야. 내가 형한테 너무 많은 거 말했네. 그리고 이제 네. 새롭게 나온 건 그거죠. 화요일 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들 대검에서 실제로 윤석열 장모와 관계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그렇죠. 음. 세계일보 보도. 네, 세계일보. 이거는 내가 한 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검사가 윤석열 장모의 변호사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검찰청을 자기 로펌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다. 대검 로펌. 대검 로펌이 검찰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이거를 심지어 사유화했다. 심지어 그걸 부인을 안 했어요. 그쵸.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네. 이거를 맥락을 짚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거 아니야? 그랬다 어쩔래?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진짜 뭐 그랬다 어쩔래 정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나는 몰랐다. 몰랐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당시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음. 마치 공적 측면에서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것처럼 총장의 일가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돼서 대검에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야지 왜 대검이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검찰이 이것까지 가져가 버리면 변호사들은 뭐 먹고 살는 얘기야? 어차피 다 나한테 굶어주고? 어차피 나한테 안 와. 어차피 나한테 아 맞다. 이분은 또 이혼 전문이세요. 모르셨죠? 남의 변호는 안 해줘. 이혼 전문이야. 아 그러네.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공이 달라. 신기한 상황인데 그것들이 마치 진짜 뭐 어떤 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막 복잡한 얘기들 꺼내지만 진짜 황당한 상황이었고 그 대검 문건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고발장도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다. 그렇지. 준비를 정말 쭉 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저것 취합해서 낸 거다. 자 그럼 민동희 기자님 이렇게 고발장을 가지고 이런 고발 사주를 한 목적 자체는 뭐라고 보세요? 이것도 한 줄 요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썼나? 윤석열 살리기. 윤석열 살리기. 네. 윤석열에게 덤비는 애들 조지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을 지금 양 변호사님이 쫙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4월 3일 고발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요. 네. 4월 3일 고발장도 매우 심각해요.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 네. 그리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네. 뉴스타파, MBC PD 기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판적인 언론인들과 관련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찰로 의심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언론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처를 파악해야겠지만 만약에 그게 역시 검찰에서 그 문건을 작성했다, 그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연결이 되면은 네. 그거는 매우 심각한 거죠. 뒷조사한 거죠. 뒷조사한 거예요. 뒷조사한 거. 사찰이 거의 세월화돼 있구나 얘는 그냥.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4월 3일 고발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고발장에 담긴 내용만 놓고 보면은 그건 사찰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찰을 하지 더군다나 않으면 언론인 그렇죠. 언론인들. 네. 야 그러면은 뭐. 아니 나 그러면은 하면 그 다음에 형이 이어갈 줄 알았어. 자, 하여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치적 판단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한 건 딱 하나예요. 세 개의 고발장이 똑같다. 그리고 그 고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장모 대응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드러났다. 준비된 일이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이 안타깝게도 여론조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별 영향이 없다. 별 영향이 없어. 심지어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믿는 분들과 윤석열 지지 계층이 겹치는 게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명약 관화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걸 물어보고 싶었거든 오늘 형들한테. 아니, 형이라고 부르면 아직 형하고 기자님한테 아직 형이로하고 부를 정도로 친하진 않아요. 좀 더 친해지면 이제 동기 형이라고 부를게요. 저기 저 민동기 이종 면허가 생기면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도록 민동기 하겠습니다. 전 국장님. 네, 전 국장님. 아 오늘 너무 대단한 분이셔. 그러니까. 나 이럴 거면 섭외 안 했지. 나 대단한 사람 싫어해. 나도 대단해. 알고 뭘 보면. 해시태그 대기실에서는 막 무조건 농담도 잘하고 막 그 대단한지 몰랐지 그때. 나도 이렇게 뚱뚱한지 몰랐어. 그때 보면 양복을 입고 있어서 양복 안에 살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좀 검은색이잖아. 네. 그거. 최근에 좀 쪘어. 살 빼. 아까 카페로 들어오는데 와 킹콩이 그래 해보자 이거지. 그래. 자 기자님 대접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두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렇다면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지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눈앞에 사실을 들이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그거는 어. 대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얘기했잖아.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물타기가 그분들에게 먹히는 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흙탕물을 뒤집어 써오려고 한다는 쪽에 사람 마음은 가기 마련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그게 과연 이게 뭐냐 바깥에서 때리는 거잖아. 지금 바깥에서 때리니까 과연 안 믿고 싶은 거야. 민주당에서 때리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때리니까 저놈들이 저놈들 원래 친정부 인사였잖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